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저희가 골라드리죠. 경제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차영석 팀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네, 차영석입니다. 네, 윤원선 마타리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윤원선 씨 화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비치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세요. 왜 그래요? 미리 크리스마스. 지금 머리도 미장원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미장원이요? 이발했습니다. 이발 좋은 거예요. 차영석 팀장이나 좀 색 좀 써보세요.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인데. 다음에 여기다 반짝이 줘도 돼요. 좋아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제 뉴스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는 배달의 소식인데요. 약간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232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 본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각되었다는 얘기죠. 네. 이 뉴스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어요. 네. 오늘 이 배달의 소식 이 얘기죠? 네, 예. 네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이 최근에 딜리버리 히어로, 이게 그냥 DH라고 할게요. 네네네. 약자로. DH의 우아한 형제들 지분을 판다. 이래가지고 밝혔고요. 그러니까요. 지분은 한 87%. 이게 기존에는 이름도 참 되게 생소한 데 많은데, 힐하우스 캐피털, 알토스 벤처스, 골드만삭스만 들어봤어요. 세쿼이어 캐피털 차이나 싱가포르 투자청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이거를 어쨌든 DH로 넘긴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설립자 이름이 김봉진 대표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경영진 보유한 지분 13%는 이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밝혀서 되게 이번 주 내내 계속 이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주주들이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나 투자 원금, 그 다음에 DH 주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얼마 되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익률은 좀 알기가 좀 어렵지만,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배달의 민족이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 설립된 게 2011년 3월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지금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8, 9년?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창업한 회사의 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기업 가치가. 근데 아마 굉장히 큰 액수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DH 쪽에서 이 거래를 위해서 이 우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를 평가했는데, 네. 그 액수가 4조 7,500억 원. 그러니까 나 여기서도 한번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컸냐, 그러니까 우리 엄청 성장했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 배달의 민족 어플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이 기업 가치가 4조 7,500원이니까, 설립 당시, 그러니까 2011년 설립 당시에 이에서 자본금이 3천만 원이었다 하거든요. 와. 그러면은 대충 3천만 원에서 4조 7,500억 원. 엄청나네요. 15만 배? 늘어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액수는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사상 최고 액수 인수합병이고요. 그리고 이 액수가 국내 지금 증시에 현대건설이나 삼성카드 상장돼 있는데 여기에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인수합병 이후에 아시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그 DH 쪽하고 우아한 형제들 이 경영진이 절반씩 공동 출자해가지고 네. 우아 DH 아시아라는 합작법인을 싱가포르에 세운 다음에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합작법인 대표로는 지금 이제 우아한 형제들 대표인 김봉진 씨가 맡는 걸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되게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하고 며칠에 걸쳐서 이게 보도가 맞아요.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네. 이 양반들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거의 대박난 형제들, 떼돈 번 형제들. 엄청난 야심가들이었어요. 와, 나도 이걸 바꿨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생긴 이후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회사, 인터넷 스타트업이 정말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뉴스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대단한 회사였나 싶을 정도로. 배달의 민족 임직원이 1,4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요? 네. 근데 크네요. 그 중에서
엔지니어가 한 30%. 오. 그래서 기술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가짜 리뷰를 걸러낸대요. 혹시 배달의 민족 그 시켜서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 달아본 적 있어요? 음식점에? 그건 아니고 저도 댓글을 보고 맞아요. 그 음식점을 초이스해요. 저는 달아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보고서 아. 뭐 물론 좋다고 달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쭉 달았는데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고객의 음식 주문 이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그 주문한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이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음식점 메뉴를 보여주는 기술을 적용했다 하고 그리고 숫자로 보면은 이 배달의 민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점 음식점 수가 20만 곳. 그리고 월 평균 이용자가 1,100만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작년 거래액이 5조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대충 저렇게까지 많이 사용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하여간에 그런데 근데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식품 소비 행태 조사 이런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경우가 10명 중에 8명은 전화로 음식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로 저도 전화가 편하죠. 전화로 지금도요? 네. 대부분 이 어플을 사용할 줄 아는데 아니군요. 아직도 전화로 저도 많이 이 시킨다는 어플을 거예요? 쓰는데 거기서 그냥 전화로. 저도 그냥 어플 상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기하다. 저는 그냥 전화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점 그러니까 바로 그 음식점으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거신다는 거죠? 냉장고 근데 이제 보통 시켜 먹는 음식들이 되게 뭐 치킨이나 아니면 떡볶이나 뭐 이런 족발 이런 분식이라서.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 정말 굉장한 게 이런 게 이게 생기면서 음식이 종류별로 쫙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브런치도 배달해 먹을 수 있고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시켜 먹잖아요. 맞아요. 이런 모바일 앱으로 배달시키는 사람들이 그때 한 2018년 조사한 6.4%라고 하니까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것 같고 이 대표는 웹 디자이너 출신이고 서울예술대 졸업한 이후에 IT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다가 2008년도에 수제 디자인 가구 파는 사업을 했다가 망했대요. 망해야 돼. 한 번은 망해야 돼. 그래서 망하고 나서 아까 2011년 3월에 설립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창업한 회사가 이 배달의 민족. 요즘 뭐 줄여서 배민 많이 하는데 배달의 민족. 그게 참 이분도 굉장한 분이네요. 그 정말 웹 디자이너였다가 수제가구 그러게요. 한번 망해보기도 그래서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 음식 배달 사업으로 뭐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대요. 그렇죠. 어쨌든 대박을 친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이걸 인수하게 된 그 딜리버리 히어로 DH는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도 2011년 5월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설립한 배달 앱 회사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니클라스 웨스트르베리 대표인데 이분의 나이도 39세. 비교적 젊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창업 이후에 그러니까 이 DH에서 일하면서 그 김봉진 대표랑도 이렇게 서로 교류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 DH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40여 국에서 28개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데 가령 뭐 2016년에는 중독이랑 이제 동유럽 지역에 거기에 이제 음식 배달 앱 이름이 푸드 판다래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인수하고 그리고 배달통도 여기서 2014년에 인수했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배달통. 그래서 지금 한 40개국에서 28개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1위 배달앱 업체라는데 임직원 수가 꽤 많더라고요. 23,000명? 그렇다고 하고. 그게 뭐 전 세계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대충 배달앱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배달의 민족이 한 55%, 한 60%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DH가 아까 배달통 인수했다 했잖아요. 요기요도 인수했거든요. 이게 합해서 한 40에서 45%. 그래서 꽤 국내 어쨌든 뭐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이 다 DH랑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는. 아니 그래서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국내 배달 앱을 전부 다 인수한 거잖아요. 1, 2, 3위 업체를 다. 이래서 이제 이게 시장을 너무 장악하게 되니 독점 문제도 독점이 있고, 아니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문제가 나왔어요. 많이 그래서 아마 제기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식거래 기업결합할 때 심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거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최종 감가 같은 게 될 텐데 이게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근데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국내 이제 배달앱 시장 이 점유율을 우한 형제들이 한 55%, 요기요가 한 33%, 배달통이 한 10에서 11%이 정도 이 세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개 업체를 합하면 90%는 넘는다. 이렇게 네.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한 기업에서 이렇게 좀 다. 관장을 할 수 네. 있으면 그럼 이제 사실 가격이라든가 뭐 이용료나 음. 아니면은 수수료를 좀 쥐고 흔들 그렇죠. 수 있지 당연하죠.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라이더들도 이제 어쨌든 그 배달하시는 분들도 여기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좀 그런 보호나 아니면 보상 수준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과도한 이 독과점 상태를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최종 관문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 3위가 DH에 넘어간 상태고 이 배민까지 넘긴다면 좀 독과점 형태가 된다는 건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분을 매각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한 의문이 형제들 들어요. 쪽에서는 이 배달의 민족이 지금 배달업계 1위긴 하지만 국내외의 이 거대 자본들이 만약에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하게 되면 좀 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고 그래서 네. 글로벌 연합군 형태의 그런 결성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충 보면은,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 이츠라고 해가지고, 네, 네, 배달앱 네.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쿠팡은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IT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도 최근에 이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고 네,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네이버에서도 배달할 수 있어요. 아, 음식.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DH, 아까 그 DH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1위인데, 경쟁사들이 지금 어쨌든 여기도 막 인수합병 이런 막 움직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네덜란드의 테이크어웨이닷컴이라는 회사하고 네. 영국의 저스트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합병을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아. 근데 이제 만약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하고 나면 유럽에서는 이 회사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배달 어쨌든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저게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공유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우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랩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 뭐 이런 데들이 여기 그 서비스에 배달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차량 공유했던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배달 네. 음식을 배달하는 이런 사업에 뛰어들면 사실 글로벌 강자들이 어쨌든 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이 DH 입장에서도 우리가 마냥 1등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좀 불안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뭐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배달 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인수 합병이 되기도 했는데 또 어두운 면이랄까 다른 측면을 또 고려해야 뭐 한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다면서요? 배달앱의 명암. 명이면 네. 이제 어쨌든 회사를 엄청 키웠고, 음. 그 지분을 어쨌든 DH로 팔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배달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군가 그거를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네. 그런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플이 생기면서 배달원의 일자리가 한 33,000개가량 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그렇죠.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에 28개 분야에 대해서 고용 영향 평가 결과를 이제 공개했는데 가령 이제 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 그런 걸 평가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그 김영하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그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배달앱 도입 이후에 배달원 수가 한 33,640명 정도 증가한 걸로 분석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면 이 중국 음식점이나 아니면 분식점 등에 포함한 전체 배달원이 한 13만 명 정도에 이르는 걸로 그렇게 추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배달원 중에서 사업주한테 직접 고용된 배달원이 47,290명. 이게 한 전체 한 36%라고 네.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직접 고용이 고용하는 그럼요. 네네네. 경우가 그렇죠.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배달 앱 업체에 고용된 배달원이 83,390명, 64%로 직접 고용된 사람들보다는 2배가량 많은 거죠. 이게 지난번 이제 전혜영 기자도 나와서 얘기했고, 그 노동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포움 노동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네, 했었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직접 고용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앱 이용률이 1%포인트 이렇게 늘어나면 네. 이런 대행업체 배달원 수가 한 8,670명 늘어날 거다. 네. 그리고 직접 고용된 배달원의 숫자는 한 2,890명 감소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번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사실 음식 배달 앱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음식점 매출이나 고용은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네. 봐요. 그래서 가령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5개 도시에서 1,045명의 음식 자영업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배달 앱을 쓴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74%.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1%로 하니까 어쨌든 배달 앱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여기에 이 배달 앱과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음식점들의 매출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그렇군요. 대신 이제 배달 앱을 활용하면서 그 자영업자의 그 종업원 숫자는 평균 0.17명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을 많이 쓰면 배달 앱과 관련된 라이더들, 이런 그 배달하는 노동자들은 늘어나는데 그 사업자에게 직접 고용되는 이런 사람들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좀 네네. 약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노동 조건이 어쨌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여러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배달원 315명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통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한 건당 2,887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네. 주중에는 한 35.4건 배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월 평균 실소득이 한 240만 원 걸로 조사가 됐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직접 고용 형태로 배달 업무를 하다가 현재는 배달 앱을 활용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 93명 대상으로 이 노동 조건 변화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관심이 있네요. 네. 일단 배달 건수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83.9%. 확실히 네네. 그냥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 어플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배달 건수는 증가했다고 보고 그리고 80.6%가 월 소득이 약 25만 원 증가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어쨌든 배달 앱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 배달 건수나 아니면 소득은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업무 만족도 이런 조사도 했는데 일할 때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작업 중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고 이번에 그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배달 노동자들이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 적용 특례로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는데 조사에서 보면 배달 노동자의 그 61.3%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이 보험 적용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이 다수의 배달원들이 사실 이 일을 평생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약간 직업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적용 대상이라는 그거를 좀 약간 하는 홍보 활동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널리 알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런지요. 또 가구의 어떤 다양한 변화, 뭐 1인 가구도 늘고 이렇다 보니까 배달에 의존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배달 앱과 관련된 기업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이런 기업 가치로 인수합병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기업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 뭐 우리 라이더분들도 그렇고 또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서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또 그 정말 또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한 주간 아주 뜨겁게 했던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 소식 함께했습니다.